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투자의 세계로 인도할 박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상장 폐지라는 단어를 가끔 듣게 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과 ETF는 상장이 되어 공인된 단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어느 증권사의 계좌를 터서 이 거래소를 이용할지 고민을 할 뿐 어떤 거래소를 이용할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요거 하나니까요. 바로 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식과 ETF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상장한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걸 상장 폐지라고 합니다. 상폐라고 하죠. 뭔가 부실한 투자 상품을 가만히 뒀다가는 괜히 이걸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상장 폐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장 유지 조건들이 있느냐? 기업을 사는 개념인 이 주식은 상장 유지 조건이 직관적입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보고 있거나 빚이 너무 많아서 자본 잠식에 빠져 있거나 기업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요건들이죠. 이런 경우에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ETF도 ETF만의 상장 폐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용어가 좀 어렵지만 대표적인 걸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기초 지수를 못 따라가서 괴리율이 너무 커진 채로 시간이 흐르거나 ETF가 50억 아래로 떨어져서 너무 작아진 채로 시간이 흐르거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생기거나 등입니다. 해마다 몇 개의 ETF가 탄생하고 상장하듯이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의 ETF가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요. ETF가 상장 폐지되는 이유 1위는 바로 이 상장 규모입니다. ETF의 순자산, 즉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해놓은 모든 자금을 합한 것이 50억이 되지 않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리고 결국 더 늘어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앞으로 ETF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그 ETF가 50억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지 그렇게 너무 작은 ETF는 아닐지 그런 걸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ETF가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행인 것은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식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ETF는 여러 주식의 모듬 상품입니다. ETF라는 틀 속에 여러 주식들이 들어있었던 거고 ETF가 없어져도 안에 든 건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현금화해서 ETF를 갖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그대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ETF의 상장 폐지 그 자체가 손실이나 하락을 바로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구니를 거의 안 사려고 한다면 그냥 바구니를 없애버리고 낱개의 과일을 팔면 되니까요. 바로 이 과일이 주식이고 바구니는 ETF입니다. 바구니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과일이 상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ETF가 상장 폐지되면 ETF라는 테두리를 걷어내고 그 속에 든 자산들을 운용사에서 다 현금화를 한 후에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사실상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ETF의 상장 폐지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산을 그 시점에 현금화해서 돌려주는 거지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만약 내가 갖고 있던 ETF가 마이너스가 나 있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런 기회는 없어지고 이 평가 손실이 실현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ETF 같은 경우 그때 매도가 되면 그 시점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그럼 ETF가 상장 폐지되는 것 말고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운용사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ETF에 투자한 투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투자금은 운용사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과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서 별도의 수탁회사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 운용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오래된 금융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만약 특정 운용사가 힘들어서 거의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다른 운용사의 인수가 되어서 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시점에서 모든 ETF를 다 현금화한 후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다 나눠준 후에 회사는 없어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ETF가 상폐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에 답을 찾아봤습니다.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가진 ETF를 활용한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